하죠. 지금 어딘가는 좀 그냥 살아있을 텐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주지 못하니까. 너무 날짜는 너무 많이 가고 7개월이는 세월이 뭐에 바다에서 애들이 육지에서도 진짜 그만큼 못 찾는데 바다에서 이렇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뉴스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여서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볼 뿐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해양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에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던 화물선입니다. 사실 작년 2017년 3월 31일은 3년 전에 침몰했었던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온 날이었어요. 지금 2018년 현재 지금 4년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바꾸어 달라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힘들게 노력해 왔던 것에 대해서 반하게도, 그거에 반대되게도 스텔라데이지호가,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던 날 갑자기 침몰을 한 겁니다. 그 안에 구명보트가 총 7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척 중에서 5척만 찾았습니다. 2척은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물론 선원들 22명이 모두 다 그 2척에 탑승하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1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것에 타고 있다면 반드시 그 구명보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안타깝게도 위치 추적 장치가 없더라고요. 사실 사건이 처음 났을 때 저희 가족들끼리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일이 있었어요. 구명 보트에 왜 GPS가 안 달려 있느냐 그랬더니 해수부나 선사 쪽에서도 딱히 그렇게 GPS가 달려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선원들 한 명 한 명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에도 GPS를 장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선원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에도 훨씬 쉽게 찾을 수가 있잖아요. 요즘같이 핸드폰이나 뭐 사소한 물건 하나하나에도 GPS 장착하는 게 더 이상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왜 구명보트 그리고 구명조끼 이런 개인 물품에 GPS가 부착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장치가 있었더라면 지금까지 이 사건이 이렇게 길게 끌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재난사고의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1년 동안 정말 가슴 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재난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저도 미처 그걸 모르고 40년 가까이 살고 있었던 게 좀 많이 후회되고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 좀 해라. 그런데 가족이 생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는 게 가족이에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 동생이 지금 발견하지 못한 구명보트에 타고서 남대서양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그만 포기하면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내 동생이 못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를 못 하겠어요. 내 동생이 아직도 보트에 타고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그냥 포기해버려서 그래서 그 동생이 못 돌아왔는데 1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안타이오스 구명보트처럼 우연하게 지나가던 다른 배에 의해서 구명보트가 발견이 됐고 그 보트 안에 내 동생이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보트 안에 남아있다면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동생이 못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라는 타이틀을 떼고 이제 선원들이 돌아와서 정말 가족으로 다시 뭉칠 수 있게끔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선박사고 뉴스를 접했을 때 가장 답답했던 점에 대한 물음에 51.2%가 실종자의 위치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박사고를 당했을 때 구조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은 88.1%로 그중 60.3%는 구조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기 어렵다고 답했고 37%는 언제 변할지 모르는 바다의 환경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최근 큰 선박사고 뉴스들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박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고 시 대처 방법을 잘 알지 못한 채 바다를 끊임없이 오갑니다. 육지보다 구조가 힘든 바다, 그런 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해경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출동하는 순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실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지금 특장 차량 아니면 구속보트를 이용해서 현장 상황을 출동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인 지형 지물 파악과 최단 경로를 확인하고 있고 잠수 훈련을 통한 수중 수색 등 여러 가지 해상 사고 과정하여 주기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 장비 있고 육상 구조 장비 등 저희가 상황에 맞는 장비 이용하여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 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면서 모터보트 및 고무보트를 이용한 수상 레저 활동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상 레저 기구에 대한 사고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항 전에 연료 및 장비, 기상 상황을 확인하여 안전한 해양 레저 활동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안에 현장 도착이 중요한데 바다라는 특성상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근데 신고자의 그 위치 파악이 정확하게 된다면 좀 더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박사고 실종자 가족과 해양경찰,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 실종자의 위치의 불확실, 정보 공유의 한계, 그리고 특수한 바다의 특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해양사고로 발생하는 실종자, 그로 인해 남은 가족들의 슬픔과 실종자를 구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인한 해경들의 사기저하, 이대로만 지켜봐야 할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보다 빠른 실종자의 위치 파악과 빠른 정보 전달, 미소. 미싱 퍼슨 SOSO 미소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연동되는 GPS 기반의 위치 추적 서비스입니다. 그럼 미소를 시작해볼까요?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연동하기,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제품 번호를 찍어 서로 연동합니다. 메인 페이지, 이제 안전한 항해를 시작해볼까요? 나의 위치, 바다 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위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동 경로가 표시되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또 날씨를 확인하여 날씨에 따른 사고에 대비합니다. 대피 요령, 위급 상황 시 대처 요령에 관한 영상들이 보기 쉽게 나열되어 있어 자신에 맞는 콘텐츠를 시청하고 사고 대처에 관해 숙지합니다. 긴급 전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버튼을 누르면 빠르게 신고가 접수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구조 드론이 먼저 날아가 구조 물품을 전달하고 드론은 계속해서 바다에 빠진 승객의 밴드 위치를 추적하여 구조자가 현장 도착 시 보다 더 빠른 구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확한 구조, 실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보하여 정확하고 빠른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 사고 발생 시 디바이스를 착용한 실종자의 위치를 알게 됨으로써 실종자와의 연결됨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을 느낍니다.
안전한 귀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자신의 위치가 빨리 파악되고 구조되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 미싱 퍼슨 SOSO 미소.